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기지개 하기 전에 공룡 뽀개기도 매주 몇 개씩 합시다. 이 공룡 뽀개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통용어로서 초과정, 기본교육과정, 또 지도도 강론 하다 보면 공통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정리한 건데 사실 작년 경우로 한다면 이 책은 작년에 제가 처음 만들었었고 작년 시험 남겨놓고 한 달 전부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빨리 할게요. 선생님, 이제 우리 강론도 공부하고 있고 교육과정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 제가 체크해놨잖아요. 이 하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초특 기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공통용어 뽀개기에서 굉장히 작년에 선생님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였어요. 선생님들. 모든 교과에 이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하더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계속 추가로 올라갈 겁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150개를 만들었는데 저도 매주 하나씩 보고 또 추가하고 있으면 추가하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단톡 보면 제가 단톡에 기존에 교재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된 게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2022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 소양에 언어 수리 소양이 있고 뭐 추가되어 있습니까? 디지털 소양이에요. 그래서 1번이 쌤들 디지털 소양,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로봇 다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한번 다 쌤들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도 우리 유창성 나왔어 안 나왔어? 있죠. 그래서 5번이 쌤들 유창성이었습니다. 총체적 언어적 문법에서 쭉 제 나름대로 모든 과목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쌤 묶어놨으니까 이걸로 쌤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직접 쌤 볼까요? 지금 예를 들면 쌤들 지금 맨 마지막이 독도라고 되어 있죠. 독도는 쌤들 지금 제가 최근에 추가한 거죠. 왜 우리 국어 강론 시간에 독도였어 안 했어? 그럼 독도에서 사실적 질문 중심 내용 간추리기 기억나시죠? 그럼 독도는 또 사회과에 나와 안 나와? 사회 우리나라의 동쪽 영토에보다 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도 수업하다가 계속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물이 얼음이다를 국어에서 물어볼 때는 뭘로 물어봤지?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얼음이다. 국어로 물어보면 이만 붙으면 주격조사라고 착각해버려. 그래서 물이는 주격이지만 얼음이 되다 앞에는 뭘까? 보격조사. 어제 공부했을 겁니다. 이게. 그럼 물이 얼음이 되는 건 선생님들 어느 교과에서 잘 물어볼까요? 과학과요. 물의 상태 변화에서 물이 얼음이 되면 밀도가 뭐 할까? 작아져. 그래서 얼음은 물에 뭐 할까? 떠요. 그럼 부피는 커지고 무게는 그대로 줄어든 게 아니지. 무게는 그대로 부피는 커지는 거예요. 물이 뭐가 되면? 얼음이 되면.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 그래서 선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뭐가 떠 있습니까? 얼음이 떠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저도 수업하면서 추가 할 겁니다. 이걸 150개를 지어 짰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에도 보고 주로 혼자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다가 떠올라. 그럼 바로 카톡에다 뭐 할까? 적어요.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뭐 할까? 추가 해가지고 지금 150까지 만들었어. 150개. 가슴 보면 제일 먼저 디지털 소양하면 어디서 봐야 되냐면 총론에서 봐야 돼. 총론 교육과정 구성 중점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총론에 중점 봅시다. 디지털 소양이 제일 먼저 쓰임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구성 중점에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그다음에 무슨 소양? 디지털 소양을 갖추어서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라. 그래서 왜 이 말이 나와 있을까?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뭐가? 언어, 수리. 근데 언어, 수리 이외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디지털. 그래서 왜 이게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하라고 했을까? 요즘 선생님들 유튜브나 또는 우리 그 사이트라든가 어떤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AI 교육해준다고 나와 있죠. 성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선생님들. 디지털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라도 평생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 무슨 격차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디지털 격차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미 일반 초등에서는요,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을 지성한다가 나왔고, 초등 특수는 안 나왔습니다. 중요해.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자, 그리고 또 봐봐.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들, 2번 교수학습에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을 설계해라. 5번에 뭐가 나올까?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뭐 한다? 함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가야. 자, 그 다음에 라 항목에서 선생님들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디지털 기반 학습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선생님들 디지털 기반 학습하면 예를 들면 선생님들 영어 교과 전담실에도 디지털 기반이 있어야 되고, 과학도 이제 뭐 할까? AI가 기반한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 운영을 뭐 한다? 활성화한다. 자, 요게 올해 2026학년도 초등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교과 교실 운영 활성화.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선생님들, 학교는 교과형 도서 이외의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어디에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야? 교육부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해라.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선생님들 교과를 한번 봐봤어. 이제 뭐가 있는가. 그럼 국어 봐, 국어. 국어에서는 선생님들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맥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어디에? 교수학습 방향을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 이제 이거야. 보통 국어는 문자 학습이니까 뭐일까 선생님들? 문자. 읽기, 쓰기 중심 기반이었잖아요. 자, 그의 디지털 기반의 음성, 시각, 영상, 복합 양식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더라. 디지털 소양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국어에서 선생님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게 뭘까요? 복합 양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합 양식에 대비되는 게 단일 양식이란 말이잖아. 그럼 복합 양식 하면 선생님들 예를 들면 뭘 생각하면 될까요? 광고야. 뭐라고 한다? 광고. 그럼 광고에 선생님들 문자 있어 없어? 음성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들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의 매체, 소리,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딱 알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중요한 거야. 복합 양식, 국어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말입니다. 디지털 관련지어. 또 봐봐 선생님들 또. 국어에서는 선생님들 보면 디지털 소양 및 매체 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뭘 신설했다? 매체를 신설했고, 자, 이거야 선생님들. 뉴스. 뉴스에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보의 신뢰성을 뭐한다? 평가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왜 그럴까? 뉴스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뉴스, 즉 편집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무엇? 신뢰성을 선생님들 평가하는 게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글을 쓸 때에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잖아. 활용하죠. 자, 그랬을 때 반드시 자료를 수집했으면 출처를 봐야 돼. 밝혀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들 자, 국어에서 뭐 중요하더라? 쓰기, 윤리, 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에서 출처라고 적어놔. 출처. 하나 더 적어놓으면 인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인용했으면 반드시 뭘 밝혀야 돼? 출처를 밝혀야 되겠지. 그럼 인용했을 때 출처를 밝히라는 것 자체가 쓰기의 가치태도에서는 뭐가 된다? 쓰기, 윤리, 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체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야. 1, 2학년은 흥미와 관심이면 3, 4학년은 매체 소통 윤리, 매체 소통이다. 무엇? 성찰. 다 디지털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반드시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매체 내기 좋아. 선생님, 그럼 매체 소통 윤리를 내려면 예문 들으면 어떻게 매체 소통 윤리를 우리 낼 수 있을까? 어제 우리 단톡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톡에 사진 올렸죠. 근데 자기 사진이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니까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어떤 선생님이 가리고 있었지. 누군지 궁금하세요? 동훈이야. 그래서 초상권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있으면 단톡에서 지나치게 줄임말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모티콘도 뭐 해야 돼? 상황에 맞아야 되겠지. 이게 뭐가 돼? 매체 소통? 윤리야. 그 다음에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나눴던 카톡 한번 까보십시오. 카톡 보면 욕이 반이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5, 6학년은 뭘까? 매체 소통에 대한 성찰이야. 꼭 암기해야겠어요, 선생님들. 국어에서 디지털과 관련지어서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기본적 기본 미술과 있잖아. 기본 미술과를 보니까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사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리거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를 봤더니 선생님들 여기도 보면 이제 보조교각 기리를 사용하여 그림, 낙서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쭉 있지만 또 밑에 봐보세요, 선생님들. 에듀테크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이거든. 실감형 콘텐츠 활용 메타버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3D 컴퓨터. 자, 봐봐 선생님들. 기본에 홀로그램 있어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 홀로그램이 뭐야 선생님들? 360도 입체로 된 걸 말하잖아 선생님.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 오늘 아프리카 코끼리를 밀려가지 맙시다. 그 밀렵에 대한 서명운동을 받아야 돼. 그럼 그냥 길거리 가서 그냥 서명해주라면 뭐 할까? 효과가 없지. 그럼 바로 옆에 어떤 입체가 있을까요? 입체 영상이 있을까? 코끼리 입체 영상이 있는 거야. 이게 홀로그램. 그럼 외벽 영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 외벽 영상. 외벽 영상 내가 계속 말했는데 외벽, 벽에 빛을 뭐 했어? 투사시켰잖아. 아니, 말이 뭐라고 외벽 영상을 뭐라 그러지? 외벽. 한번 검색을 해봐. 그럼 지금 빨리. 외벽 영상을 뭐라고 하는가? 내가 대구에서 올라온 선생님이 항상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옆에 벽에 써놓고 오라고 그랬잖아. 외벽 영상. 그렇지. 미디어 파사드야. 뭐라고 한다?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 그래서 요거 이미 초등에 나왔습니다. 그 유인물 공룡보기기야 초등에 나왔어. 그래서 이게 기본교육과정에 홀로그램과 미디어 파사드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야. 1점짜리로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최근에 디지털과 미술의 뭐야? 조화야. 그래서 뭐가 있다? 홀로그램. 또 그렇지. 미디어 파사드를 우리나라 번역하면 뭐라고 한다? 외벽 영상. 근데 지금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꼭 기억하십시오,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는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봐봐. 디지털 기술과 정보 교차를 하여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가 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미디어 활용 교육, 디지털 기반 학습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럼 선생님들 사회과에서는 지리 정보가 뭐였죠? 우리 지역의 위치, 인구, 교통 등등을 지리 정보, 지도에 표시하는 거잖아. 이런 지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GIS.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고 싶은 다른 나라의 수도를 컴퓨터에 치면 그 나라의 기후가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인구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지리정보라고 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지리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또 미디어 활용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어 활용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무슨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오늘 알려드리는 그 자료 보세요. 오늘 거기 지금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 자, 미디어 활용 교육은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비판적 사고력이야. 자, 넘기십시오. 그럼 이제 사회과의 선생님들 우리 디지털 하면 지능 정보 사회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사회에서는. 그럼 지능 정보 사회에서는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뭐의 격차를 중요할까? 정보 격차. 사회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리정보 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기회의 차이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정보 격차야. 그럼 선생님 이거지. 지능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정보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커지겠지. 그럼 정보의 격차가 커지는 걸 뭐 해야 돼? 막아야 돼. 그럼 국가에서 뭐 할까요? 교육을 해준단 말이야. 자, 이제는 이 정보의 격차가 결국은 선생님들 뭐가 될까요? 사회활동 기회와 경제의 이득의 차이가 돼서 소득과 경제력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더라?
교육이 필요하더라. 자, 정보의 격차란 말 중요해. 자, 도덕은 선생님들 디지털이 뭐로 나올까? 영역으로 나와, 영역. 우리 도덕과 영역하면 선생님 뭐가 기억나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점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있는데 도덕에서는 선생님들 이거야.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탐색한다. 정보통신윤리의식을 함양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고 도덕은 뭘로 물어볼까? 영역으로 물어봅니다. 이건 도덕과의 내용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사회점 공동체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 각 교과에 따라 디지털은 중요한데 물어보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 없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음악 있습니까? 음악. 자, 음악도 선생님들 여기 보면 디지털 음악실 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가상악기,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다 안 한다?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평가에서도 보면 디지털 학습 환경을 고려해서 음악공학적 도구 및 디지털 도구라는 평가 전략을 실시하며 자, 요게 중등 임용고사에 나왔습니다. 비대면 교수학습에서도 무슨 평가, 무슨 평가? 자기평가, 그 다음에 무엇? 동료평가를 포함하여 학생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자, 자기나 동료평가에. 자, 그 다음에 실과 있습니까? 자, 실과에도 보면 지속가능한 기술과 뭐라고 되어 있어? 융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실과에서 결국은 선생님들 뭘 만들어내야 돼? 발표 자료. 국어가 똑같지? 국어도 발표할 때 뭘 사용했어, 선생님들?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잖아. 그럼 실과에서도 발표 자료를 만들어 사이버 공간에 공유하고 정보기기를 활용한다. 자, 공유할 때 선생님들 뭐 조심해야 돼? 정보 윤리라고 있어 없어? 그럼 국어에서 선생님들 디지털 소통 윤리라고 그랬잖아. 도덕이나 실과에서는 무슨 윤리라고 되어 있어? 정보 윤리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VR은 뭐야 선생님들? 가상현실. 증강은 뭐야? AR. 선생님 증강현실은 선생님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네이버로 어떤 지역 치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러니까 현실에 뭔가 입히는 거잖아. 근데 가상은 말 그대로 진짜 뭘까? 진짜 가상이잖아. 그래서 진짜 가상하면 VR 하면 제가 어디 가보라고 그랬어?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서 뭐 해봐야 돼? 응? 그건 진짜지. 그건 실물이잖아. 롤러코스터는 그거 있잖아. 3D 체험관 있잖아요. 거기 안경 하나 쓰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막 그러잖아. 막 떨어져 안 떨어져? 푹 떨어지잖아. 선생님. 일본에 해리포터 나오잖아. 정말 무섭더라. 안 가봤고 난 가봤는데 올 1월달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진짜로 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거 하나 재밌더라고. 자, 그 다음에 체육과. 체육과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방향이 중요했잖아. 그럼 체육과는 선생님들 교수학습 방향이 뭐라고 돼 있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체육에서는 선생님들 이거야. 액시어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 증강, 인공지능, 실감형 콘텐츠, 즉 스키타 특히 스키 타러 갈 때 선생님들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을까? 학교 강당에서 뭐 할 수 있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스키 탈 수 있어 없어? 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학습 활동이 나오면 체육은 자 이런 학습 활동을 주고 뭘 쓰라 그래? 교수학습 방향을 쓰라 그래. 그래서 체육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교수학습 방향은 뭐가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교수학습 방법에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 이것도 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학습의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흥미와 참여 환경 특성 온라인 과제 활동을 제공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뭐가 된다?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선생님 지금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체육과는 교수학습 방향이 있고 교수학습 뭐가 있을까? 방법이 있어. 그럼 교수학습 방법이 먼저 교육과정 운영 그 다음에 단원 운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육과정 운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다. 이게 2022에 추가로 되어 있고 이게 올해 초등 임용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등 임용고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 방향에서 물었어. 그러니까 2015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이라는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건 2022에 들어있는 거야. 체육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이 아니라 초과정의 미술과를 말합니다. 지금 초과정 미술과도 보면 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한 활동, 가상공간에서 전시회를 열어라 라고 있어 없어? 메타버스 나와 있죠? 이런. 자, 영상 설치 미술 최신 트렌드 봐봐. 뭐가 있더라 선생님들? 홀로그램. 평면적 영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 생동감 있는 작품을 뭐하더라? 제공한다 있어 없어? 아주 중요해. 꼭 알아야 돼. 왜? 이건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었죠.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그 뒤에 뭐 초과정에 아예 표현 파트에 선생님들 디지털 매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도 표현할 때 뭘 사용했어요, 선생님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서 표현하실 수 없어. 있지. 선생님들 그림판 있어요, 없어? 핸드폰에. 그림판에다 뭐 그려? 그림 그리잖아. 요즘에 웹툰 다 뭡니까? 이런 펜으로 그림 그리잖아. 종이에 그림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수학 뭐 수리 소양 있고 무슨 소양? 디지털 소양이니까 선생님들 요거 역량 중에 무슨 역량 기억해야 될까? 정보 처리 역량을 선생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 처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주동법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어떤 게 일단 선생님들 중요할까요? 요거 중요하지. 교구나 공학 도구를 활용하면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시각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 우리 수학적 컴퓨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있고 일단 높이가 5고 윗면이 7이야. 5, 7. 그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해봐. 그럼 여러 가지 모양 삼각형을 보이지? 자 눈으로 봤지? 이걸 딱 보고 이걸 딱 보고 하면서 눈이 뭐가 떠올라?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줬잖아. 원영이 뭐가 떠올라? 가로, 높이. 그렇지. 모양이 달라도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시각화했더니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잖아. 가능하지. 이거 중요한 말이야. 직관적 이해.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계산 기능 함양을 목표로 잡는 교사학습방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할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공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들? 계산기라고 적어놔. 뭐다? 계산기. 그럼 선생님들 옛날에는 계산기만 별도로 따로 있었잖아. 지금 디지털 매체에 어디에 계산기가 있어요? 핸드폰에 계산기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예를 딱 들어놔. 변화와 관계라고 딱 적어봐. 변화와 관계. 땡땡 규칙 찾기. 그러니까 수학과의 영역 중에 변화와 관계 영역이 있잖아. 그럼 이런 변화와 관계 영역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돼? 규칙을 찾아야 돼. 그럼 여러 가지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는 것은 이미 계산을 한 다음에 규칙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게 중요해? 규칙이 중요해? 규칙이 더 중요해.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담감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 있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이미 이 얘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할까? 계산 기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쓴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십시오. 혹시 복습이 좀 되나요, 선생님들? 봤던 기억 있어? 지금 기억하면 돼? 자, 과학. 선생님, 과학할 때 이제 실험할 때 뭐 사용하면 될까? 디지털. 아니면 선생님들, 오늘
화산 폭발에 대해 수업해야 돼. 말로 해야 돼.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화산 폭발 땡 치면 뭐할 화면에 정말 재미있게 나오잖아. 옛날에 같은 뭐 볼케이노, 화산 폭발 영화 있잖아.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그런 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영화. 이게. 근데 저 있을 때 이게 시초였는데 무슨 포켓몬 알아요? 포켓몬? 그럼 저도 교직에 있을 때 그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요. 디지털 매체 활용합니다. 그럼 포켓몬이 불을 이렇게 딱 내뱉으면서 학습 목표하고 쫙 나와. 이게 한 하루는 효과가 있어. 애들이 와 그래요. 그 다음날 그만할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 관심도 이게 그런 게 디지털 매체 활용하는 건데 과학에서는 그러면 어떤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거 사용할 수 있겠지. 이게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학은 선생님들. 과학 교수학습 방법 파트에 디지털 소양과 함께 교수학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디지털 기기 및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났던 게 요거였어요, 요거. 자, 학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작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모형을 사용한다. 선생님, 기본교육과정 과학에서도 모형 사용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봐봐. 모형 사용은 유의해야 돼. 왜 유의해야 될까? 자칫 잘나면 5개념을 형성할 수 있어. 모형은 뭘 형성할 수 있다? 5개념. 왜? 그래서 오늘 화산 폭발 모형 실험 하거든? 화산 폭발 모형 실험 한다고 생각해봐. 화산 폭발 모형 실험 했는데 위험해, 안 위험해? 조금 위험하지. 근데 실제 화산 폭발과는 차이가 있어, 없어? 실제 지금 수박 원인데 화산이 폭발했어, 백두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도망쳐야지. 그치? 근데 교실에서는 도망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5개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형 실험은 반드시 뭐 해라? 실제 자연현상과의 무엇? 그렇지. 차이점을 지도해야 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2022에 어떤 게 추가되어 있을까? 가상현실하고 뭐하고? 증강현실 자료라는 말이 있어, 없어? 이걸 활용하라. 자, 이게 중등 임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현실과 무엇? 증강현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선생님들 무슨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실래요? 오른쪽. 이 디지털 소양과 관련 지역 과학과의 선생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의 교육과정 설계의 계획. 과학과 교육과정은 생태 소양, 민주 시민, 디지털 소양을 갖추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영역을 창출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소양을 갖춰라? 과학적 소양.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적 소양이 중요한 말인데 그 과학적 소양에 뭐가 들어갈까? 디지털 소양이 들어가겠죠. 올해 이게 나왔습니다. 초등에서. 과학적 소양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가상현실하고 뭐하고? 증강현실 꼭 기억해야 돼. 그럼 거기 밑에 힘과 우리 생활, 소리의 성질,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지층과 화생, 빛의 성질, 용해와 용해 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봐, 선생님들 여기. 컴퓨터 시뮬레이션, 가상 그 다음에 무엇? 증강현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밑에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이럴 때 이런 걸 사용하더라 그 말이야, 선생님들. 올해 초등 특수 뭐 나왔어? 소리의 세기야 무엇? 높낮이 나왔죠. 애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뭐야? 소리의 세기야, 높낮이야. 그래서 소리의 세기야, 높낮이 음악으로 설명할까요? 자, 소리의 세기. 그러면 큰 소리가 있고 무엇? 작은 소리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있고 무엇? 작은 소리. 거기다 북을 따게 북. 큰 북, 작은 북. 그럼 큰 북, 작은 북은 뭘까? 소리의 세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율타악기를 말해. 자, 소리의 높낮이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다 같이 한 옥타브만.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같이. 오케이? 시작. 도,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이게 이제, 제 대학 다닐 때 악보를 보고 교수님 앞에서요. 이거 시창을 해, 시창. 혼자 박수 치면서 이거 노래를 불러야 돼.
부지 떨립니다. 한참 불고 있으면 교수님이 너 술 먹었냐 이렇게. 자, 높고 낮은 선생님들 무율타악기가 아니라 유율타악기. 실로폰 맞지? 자, 이렇게 선생님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 다 디지털 소양 맞습니까?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또 보실래요? 또 디지털 기술이라고도 나와요. 같은 맥락이야. 8페이지 봐. 디지털 기술이 있어 없어? 그럼 국어에서는 무슨 대화할까 선생님들? 온라인 대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국어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선생님들 온라인 대화하고 뭐의 차이점? 면대면 대화의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국어에서는 이걸 자 디지털 기술 관련지어 디지털 기기 시간 장소 대화 상대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 선생님들. 국어는 그럼 이런 온라인 대화를 주고 자 뭐 침해하지 말아라. 개인정보나 저작권 초상권 침해의 단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봐. 국어는 이걸 주고 뭘 물어볼까? 가치태도. 가치태도를 물어. 가치태도. 3, 4학년에 매체 가치태도. 그러니까 어떤 상이냐면 단톡에다가 초상권을 침해한 얼굴을 막 보여줘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가치태도에서 뭐 기억나? 무슨 윤리? 정확히 말해야죠. 매체 소통 윤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국어에서는 뭘로 물어본다 이게? 매체 소통 윤리.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이나 그림판 사용하지 말아라. 동영상 허락 없이 올리지 말아라. 뭐로 물어본다? 매체 소통 윤리알. 자, 근데 이게 선생님들 실과에서는 그냥 디지털 기술의 특징으로 이렇게 광속, 무한, 반복, 조작, 변형, 쌍방향성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것은 이 말들은 사회과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회과에서는 이거 기억나? 통신수단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교류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란 말이 있어 없어? 자, 이전에 교통이 나왔다면 이제 통신수단이야. 그럼 옛날에 미국 LA에 전화하려면 몇 시간 걸렸을까? 3, 40분 기다려야 돼요. 요즘 미국 LA 친구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뭐해? 시공간 초월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이 말이 중요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실시간 소통으로 생활 변화란 말이 있어 없어? 시간과 빈도, 정보의 양과 질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잖아. 시공간을 초월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더라. 자, 이것을 어떤 용어로 대신할 수 있지? 시공간의 수렴화라고 적어놔. 뭐라고 한다? 시공간의 수렴화.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은 디지털 드로잉. 그러니까 태블릿 통해서 이걸로 펜으로 연필로 이걸 연필해서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직접 해줄까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여기 막 색깔 왜 안 나와요? 그렇지. 이걸로 막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막 지울 수 있잖아. 이게 디지털 드로잉이란 말이에요. 넘겨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또 가장 큰 트렌드가 뭐야, 선생님들?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 것인가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럼 실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하고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여기 실과에서는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지난번 현장 왔을 때 내 차 타고 갔지? 그럼 제가 내 차 타서 야, 문 열어 하면 차가 자동으로 뭐해? 문 열렸죠? 안 믿겨져? 아니 멈춰서 뒷문 열어 하면 뭐 할까? 뒷문 열어주잖아. 신지가 가보자. 그리고 다빈이에게 전화 걸어줘 하면 뭐 할까? 전화 걸리잖아. 이게 무슨 데이터야? 소리야, 소리. 얘가 내 소리를 인식하잖아. 인식하잖아, 선생님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야. 무슨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있습니까? 이거 봐봐. 숫자, 글자, 소리, 이미지 데이터의 유형이나 형태를 탐색한다. 인공지능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용어들이 추가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순서도 있어 없어? 그러면 선생님 절차적 사고 있잖아. 절차는 순서야, 순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순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디지털 사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인데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보자. 여기 봐봐. 기계학습 과정이란 말 있어 없어?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체험하는 게 아니라 기계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말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아주 쉽게 이거 했어요, 선생님들. 요즘에는 딸기를 우리가 따지 않습니다. 딸기를 누가 딸까요? 로봇이 따요. 그 로봇이 딸기를 따잖아. 그럼 이게 인식해서 딴단 말이야. 그리고 팔 수 있는 거 팔 수 없는 거 분류 누가 할까? 기계가요. 어떻게 할까요? 미리 사전에 한 6만 개 가지고 연습했을까 안 했을까? 연습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뭘까? 기계학습이야.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 가능해. 그러니까 요즘은 예측이 가능한 직업은 AI가 뭐예요?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예측이 불가능한 직업은 AI가 뭐 할까? 그렇지, 할 수가 없어. 자, 선생님들 수업할 때 애들 행동 예측 가능하잖아. 가능하지 않지? 그래서 선생님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즘 선생님들 학교 현장 보면 우리에게 요양보호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자기 애들의 배변까지 우리한테 다 뭐해? 교사에게 맡기잖아요, 선생님들.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 해요, 선생님들? 활동보조사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치? 그리고 엄마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공 살아남을 수 있어. 배관공.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배관. 그래서 우리는 철밥통이야. 전쟁 때도 살아남어. 우리는 왜 전쟁 때 살아남을까요? 왜 전쟁이 날 때 교사는 죽이지 않을까? 교사는 경찰관은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 나라에서 숙청 대상 1호가 경찰관이에요. 경찰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른 편이니까 군인들. 왜 이 초등은 죽이지 않을까? 초등 교사는 죽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앞잡이가 필요해. 세뇌교육 해야 돼.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우리는 이제 바로 학교장에 투입돼서 자, 태극기 빼고 인공기 하고 이제 어버이 수능 사진 붙잡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누구 위해 살아야 돼? 그렇지. 김정은 장군님을 내 목숨 바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살려줍니다. 그래서 철밥통이 이게. 자, 기계학습이란 말씀 중요하고 그 다음 봐봐요. 요즘 봐봤어요,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잖아. 그러니까 농약도 많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네. 철저히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뭐 할까? 접목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할까, 선생님들?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뭐가 있다? 스마트팜. 그럼 스마트팜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면 시스템 하면 이제 요걸 실제로 이제 적용하겠지. 이게 무슨 농업이라고 할까, 선생님들? 정밀농업이야.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 이걸 뭐라고 한다? 정밀농업. 선생님 교육과정에 스마트팜하고 정밀농업 용어 중요한 용어야. 요게 2015에는 안 나온 용어야. 그러니까 2022 실과에서 어떤 용어 기억해라? 스마트팜이나 또는 무엇? 정밀농업이야. 근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학습장에 정밀교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밑에 학습장에 정밀교수 있어 없어? 있죠. 같이 하라고 헷갈리니까. 학생 학습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밀교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I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여기까지 실과했어. 자, 도덕. 도덕은 인공지능 하면 선생님들 어떤 영역이 중요해? 타인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좀 전에 봐봐. 디지털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는 뭐였지? 정보 윤리를 강조하는 건 뭐였지? 사회점 공동체의 관계였잖아. 근데 AI야.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챗GPT하고 대화해봤어 안 해봤어? 했지. 얘 내가 화내면 얘도 고운말 써달라고 해야 하네. 하잖아요. 이것도 궁금하면 내 차 가보자. 내가 화를 내면 얘가 반응 보입니다. 이게 선생님 그럼 봐봐. AI도 감정이 있어 없어? 로봇도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로봇 있어요, 선생님들. 감정 로봇. 그 로봇 함부로 발로 차면 돼, 안 돼? 안 돼. 로봇 하나면 로봇이 우리 뭐야, 이제?
때리고 우리 뭐 할까? 도망다니 쓰다라니까. 선생님, 그래서 도덕은 이게 중요한 거야. AI 로봇과 뭐가 될 수 있는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 로봇과 관계를 맺을 때 유리적 원칙 점검, 인공지능 로봇과 바른 관계 형성 의지라고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게 도덕에 나오면 영역이 뭐야? 영역이. 그렇지. 타인과의 관계. 저는 통합형 문제로 이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특학과 관련됐을 때 정서행동 장애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전혀 모하지 못하는 애들,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고 도덕과의 인재 선생님들 로봇과의 공감을 시도해 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뭘 물어볼 수 있어? 영역. 그럼 뭐라고 한다? 타인과의 관계라고 한다. 선생님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요게 올해 초과정에서 한번 밑에는 출제가 되었던 걸로써 도덕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이것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죠? 자, 인공지능 로봇 하면 무슨 영역? 타인과의 관계. 자, 그럼 이제 방금 이제 디지털 기기 기술 감각이 또 봤잖아. 자, 그럼 이제 뭐 봐야 돼? 이제 로봇이야, 로봇. 로봇. 그럼 이제 로봇은 선생님들 이 로봇이 국어과하고 관련지면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잘 물어볼까? 요거 봐요, 요거. 자, 로봇의 도입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학교 급식 시대도 누가 있을까? 급식 아줌마. 그치, 당연히 조리사님 계시겠지. 조리사님 계시겠지. 난 그걸 묻고 자른 게 아니라 조리사님을 도와주는 누가 있어야 돼? 영양사. 그렇지, 그렇지. 자, 선생님들, 영양사 선생님이 조리사 위에 있습니다. 영양교사야. 얼마나 그분들이 파워가 센지 아시죠? 옛날에는 영양사였습니다. 그분 옛날에는 영양사였어. 교사가 아니었어. 이거 해가지고 영양교사를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임용 봐야 돼요. 옛날에 임용 보는 게 아니었어. 영양교사가 아니야. 그냥 영양사였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아, 우리도 교사다. 거기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파워가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선생님,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조리사님들이 조리할 때 로봇이 이제 뭐해? 도와준다는 걸 나는 이제 말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휴게소 가더라도 라면 누가 끓여줘요? 로봇이 끓잖아. 그럼 이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만 비싸지 나중에 누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잖아. 그럼 정부에서는 뭐가 문제야? 세금. 이놈 세금 내야 되는데. 그치? 그럼 로봇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노량진 족발집 가면 족발집. 누가 서빙합니까? 로봇이에요. 그 전에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중국사 오신 분들이었어.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로봇이 대신하고 있단 말이야. 문제가 뭐야? 세금이야, 세금. 그럼 로봇에 도입할까 하지 말할까? 얘든 하지. 말해야 된다. 이 봐봐. 로봇에 도입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결국 제목에 뭐가 나타나 있을까? 글쓴이 관점이 있어 없어? 이건 이 사람은 로봇세를 뭐 해야 된다? 내야 된다 그 말이겠지. 로봇을 내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잃었어 안 잃었어? 이랬잖아. 그럼 그들을 위한 재교육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게 문제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예요. 로봇세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생님 키오스크 있잖아. 식당마다 쓰이는 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걸 사는 게 아니야. 건당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세금이 선생님 들어있어요. 세금이 이게. 자, 그럼 국어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어는 이제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국어는 이거 봐봐. 다양한 관점이란 말이 있고 있지? 타당성, 유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 이거 봐봐 선생님들. 그 로봇세를 내자갈 수도 있고 내지 말자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합리적인 방안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 독특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국어는 이게 중요해. 이걸 주고 무슨 읽기 중요하다? 창의적 읽기. 그럼 선생님 국어과의 내체표에 국어과의 읽기의 과정 기능 기억나요? 뭐가 있어? 읽기의 과정 기능. 내용 확인, 추론, 그 다음에 평가와 창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22에서 요게 들어가 있어. 2015에는 없어요. 무슨 읽기? 창의적
읽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창의적 읽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제시한 방안 이외에 내가 무슨 방안을 제시하더라? 독특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자, 이걸 국어에서 무슨 읽기라고 한다? 창의적 읽기라고 해요. 꼭 기억해. 그럼 이런 창의적 읽기의 예가 될 수 있는 건 뭐더라? 로버스의 도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봐봐. 이게 중요하겠지 또. 글쓴이의 생각은 다른 말로 뭐? 관점이야. 그래서 제목과 글에 사용한 표현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관점을 알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출문제에 이런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콜럼버스 구대륙의 침략인가? 신대륙의 발견인가?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물음표가 있어. 그러면 글쓴이의 관점은 뭐 할까? 아, 발견이 아니라 구대륙을 뭐 했구나? 침략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국어는 이렇게 물어봐. 국어는 관점 중에. 자, 그러면 실과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실제 로봇. 로봇은 선생님들 사람을 대신하는 거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로봇 선생님들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게 무슨 장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제어 장치라고 그래. 사람의 피부에 해당되는 피부. 그렇지. 센서야, 센서. 눈, 촉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의 움직임. 이게 뭐가 될까? 구동.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자, 로봇은 무슨 장치가 있냐면 빛과 소리 등의 주변 정보를 감지하는 무엇? 센서. 정보를 받아들여 판단, 동작을 명령하는 뭐가 있더라? 제어. 명령에 따라 동력을 발생하는 움직이는 무엇? 구동장치. 자, 요 자체가 중요합니다. 실과는, 자, 로봇은 무슨 장치가 있더라? 센서, 제어, 그 다음에 무엇? 구동장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센서 중에 요거 한번 있으면 적외선 센서. 선생님들 지하철 탈 때 우리 자동문 있잖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올 때 사람 없을 때는 뭐해? 멈췄지. 그럼 우리가 딱 섰을 때 뭐 할까? 움직이지. 아니면 선생님 집에 수도 손 씻을 때 아직도 손으로 수도꼭지 돌려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요? 돌려? 집 아니야 그러면. 나도 언제 그런 집에 사볼까? 물 나오는 게 다 그게 무슨 센서일까? 적외선이야. 적외선 센서.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다. 그러니까 물 안 나오면 손 왔다 갔다 하면 물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선생님들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 지금 우리가 한 4가지 봤잖아. 이게 선생님들 2022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 이거야. 디지털 소양, 디지털 기술 또는 로봇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선생님들 지금 전 과목에서 한번 제시해 본 거야. 인공지능이 가장 뭐 할까? 핫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인공지능.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5번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유창성 시험 단골이죠. 시험 단골.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유창성 하면 여러 교과를 통해서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일단 12페이지 보실래요? 12페이지 가봐. 요게 올해 초등에 특수에 나왔어 안 나왔어? 수학에 뭐가 있어요? 유창성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이 문제는 선생님들 과거 이게 중특 문제야. 중특 문제. 중특에 선생님 연산 능력 함양한다 유창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거야. 좀 이거 기억나? 변화 관계에서 규칙을 찾으려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선생님 계산을 빨리 정확하게 해야지만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수학에서 수학 유창성으로 중요한 게 뭘까 선생님들? 속도하고 뭐하고? 중학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올해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은 높지 않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뭐가 필요할까? 유창성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국어에서 선생님들 유창성 하면 국어에서 유창성의 구성요소 3가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봐봐 선생님들. 유창성의 부족은 독해력 같은 고차원적인 읽기력이 부족으로 이어져서 학습 부직 및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란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해외 독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 독해로 가야 되겠지. 그럼 거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유창성. 그리고 선생님들, 유창성에서 단어, 인지,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문단, 글, 인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유창성이라는 것은 해독과 독해를 연결하는 무엇? 다리이다. 그럼 선생님 봐봐. 독해 수준. 독해를 수준에 따라서 무슨 독해로 나눌 수 있어? 사실적 독해, 또 추론적 독해, 또 비판적 독해라고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지.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였어, 선생님들? 사실적 독해가 잘 나왔었잖아. 그럼 유창성의 구성요소 세 가지가 뭐였어, 선생님들? 정확성,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자동성, 빠르게 읽으면서 저절로 단어 이해가 돼야 됐어, 선생님들. 그 다음에 표현성. 그럼 자동성이 확보되면 유창하게 읽기에 표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어조나 운율 이런 걸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유창성은 선생님들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거 의미 단위로 띄어읽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띄어읽기다 무엇을 신장하는 거예요? 유창성이란 말이에요. 유창성. 반복 읽기란 말 있어, 없어? 있지. 유창성. 그러니까 선생님들 유창성 신장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기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 그 다음에 요거 글씨 쓰기에서도 뭐가 필요할까? 유창성이에요. 빨리 글자를 정확하게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임용고사 문제 잘 풀 수 있어, 없어? 봐봐, 선생님들.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뭐 해야 돼? 빨리 이해해야 되겠지. 이게 읽기 유창성이지. 그 딱 떠오르는 걸 바로 뭐 해야 되는지.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게 뭐야, 이제. 쓰기 유창성. 시험장에서 빨리 답 쓰고 이제 복습할 때 그 답을 보면 뭐야, 이제. 흐뭇하지. 근데 답을 못 쓰고 있으면 뭐해요, 막. 미칠 것 같지? 고개 한번 돌릴 옆에 있는 다 뭐해? 쓰고 있지. 왜 나만 시간 남은 거야? 뭐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어쩔 거야? 막 그러잖아, 이게. 그 심정 다 안단 말이야, 그 심정. 저도 임용고사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는 매년 시험장에 들어갔다니까. 시험 문제를 보려고, 이게.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똑같은 그걸 느껴봐야 돼.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시험 보는 선생님들 쭉 쳐다봅니다. 쭉 바보같이 쭉 쳐다보고 씩 나도 웃다가 이게. 그리고 바로 1교시 끝나잖아. 논술 끝나면 학원에 전화를 해줘. 논술 무슨 문제 나왔다고. 그때는 세상이 그런 시대였어, 그냥. 전화기로 이렇게 발달되어 왔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 선생님들. 그래서 쓰기는 유창성 중요해. 읽기 유창성 다음에 무엇? 쓰기 유창성. 글쓰기 후 과제를 제시할 경우 유창성이 부족한 애들은 그림을 포함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거나 시간을 충분히 제시해라. 자, 요건 이제 초등 특수나 일반 초등에서 나올 수 있지, 이제 이런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선생님들 이거 의사소통이야. 자, 무슨 장애 물어봅니까, 선생님들? 유창성 장애 있어, 없어? 그럼 말 더듬하고 뭐하고 선생님들? 속하 제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럼 유창성과 관련지어 말의 계속성, 말의 속도, 말의 리듬, 말을 산출할 때의 무엇? 노력이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있죠. 말 들으면 이와 같은 언어 현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상대방의 반응이나 자기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걸 어떤 부담감을 갖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말 더듬은 말소리나 음절의 반복, 소리의 연장, 소리의 막힘 등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런 걸로 빠져나오려면 선생님들 탈출 행동과 그 다음에 회피 행동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는 위축, 불안감, 열등의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선생님 특학에서 이거 선생님 제시해 놓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탈출 행동 그 다음에 무엇? 회피 행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봐둬야 돼. 최근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이건 학습장애에서도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뭐 신장하는 방법? 유창성 교수의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났어. 유창성은 선생님들 음독이 해야 돼, 묵독이 해야 돼? 소리는 읽어야 돼, 그냥. 묵독은 뭐 할 때 나왔어, 선생님들? 특학에서. 무슨 교육에서 묵독? 총체적 언어교육에서는 묵독한다고 나오던데. 아닌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창성은 소리내어 읽어야 돼. 알겠죠? 소리내어 읽어야지만 오독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소리내어 무엇? 반복 읽기. 오류 교정. 반복 읽기. 3번 이상 유창성 교수. 90% 이상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유창성.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래요, 선생님들? 일반 그 초등의 구급과에 요약문 쓰기가 나오거든? 거기도 보면 표현에 뭐가 있습니까? 유창성. 적절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했는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자, 그러면 선생님들 표현에서 무엇을 묻고 있다? 유창성.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점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통교육과정에 점자 있잖아요, 점자. 점자도 보면 선생님들 뭐 나와 있습니까? 점자 평가할 때도 점자 읽기 쓰기에 무엇? 유창성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점자를 읽고 쓸 때도 뭐 빠르고 정확하게 뭐 해야 돼? 읽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잘 되나요, 근데 선생님들? 손으로 막 촉감이 느껴집니까? 난 아무리 내가 해도 도대체 안 되던데, 이게. 근데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 보면 대단하더라. 점자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했잖아. 대단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유창성 봐, 유창성. 점자의 평가는 학습 과정 관찰, 점자 읽기 쓰기의 정확성, 유창성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봐봐 또. 점자 읽기 쓰기의 정확성을 평가해라. 또 뭘 평가한다? 속도라고 있어, 없어? 있죠? 결국은 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는가? 점자 읽기와 쓰기 오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교정적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속도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주기적 읽기 쓰기 속도를 점검해주고 이해력을 평가하더라.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래서 충분히 선생님들 어디서도 물어볼 수 있어. 점자에서도 선생님들 유창성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선생님들 학습장애 문제거든, 옆에. 자, 오래전에 한번 나왔잖아, 선생님들. 자, 글씨를 무엇? 바르고 정확하게 쓰는 거에 중점을 두었다. 글자 크기, 단어, 글자 사이 간격, 줄 맞춰 쓰기. 그 다음에는 글씨를 잘 알아볼 뿐만 아니라 뭐야? 빠르게 쓸 수 있는 정도란 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빠르게 쓸 수 있는 정도니까 뭐가 될까, 쌤? 이게 쓰기?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려고 있어, 없어? 있죠? 과제 분석을 실시하고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안내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를 줄이고 나중에 독립적인 글씨를 쓰도록 해주세요. 자, 무슨 교수법? 직접 교수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 적용된 교수학습 원리는 뭘까요? 그렇지. 책임, 이양 원리. 무슨 원리? 책임, 이양 원리. 그럼 올해 직접 교수법에서 초등 특수에 뭐 나왔어요, 선생님들? 연습 단계에서의 교사가 역할을 물어봤잖아. 그렇지. 뭐 하면 될까? 얘가 지금 연습하고 있어. 틀렸어. 잘못된 연습을 반복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즉시 뭐 해야 돼? 교정이지. 여기도 없어, 선생님들. 잘못된 부분을 뭐 해라? 수정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책임 이양이. 요건데, 이 문제는 선생님들 조금 일반 초과정 문제로 봤으면 조금 논란이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초과정에서는 선생님들 되게 그냥 직접 교수하면 설시, 지랄, 설명하기, 시범 보여기, 질문하기, 활동하기거든. 근데 교사의 단순 시범을 애들이 모방해버리더라.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할까? 책임이양 교수명이 별도로 나와요. 현시적 교수명. 그래서 애들의 현 수준을 확인해가지고 교사가 뭐 할까요? 스캐폴딩, 비계를 설정해가지고 점점점 교사의 도움의 양을 뭐 할까? 줄여주는 거야, 이게. 이걸 국어에서는 책임이양 교수명이라 그래. 근데 이게 이제 특학에서는 그냥 직접 교수의 연습에 보면 안 되던 연습, 그 다음에 독립적 연습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건 특학 문제야, 특학. 자, 이런 식의 직접 교수법으로 같이 연관지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창성 굉장히 중요해. 쉬었다 합시다.